수사기관에서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되거나 그것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의 정부승 변호사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핸드폰 임의 제출 요구를 받았는데 줘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구독자분들께 임의 제출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의 제출을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수사의 원칙은 임의 수사가 원칙인데요. 임의 수사의 원칙이란 수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고 압수수색, 구속, 체포 등의 강제 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피의자 동의 하에 임의로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반해 압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그 영장으로서 강제로 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증거로 쓰기 위해서겠죠? 수사기관에서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되거나 그것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서 임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 케이스에서 경찰이 핸드폰이나 USB, 차량의 이제 블랙박스 등을 이제 임의 제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폭법 위반 사건 중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된 경우 대부분은 경찰이 피의자에게 핸드폰이나 집안에 있는 PC 등을 이제 임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판매 체계 계좌로 입금 내역이 있는 용의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 굉장히 많은 사건에서 임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임의 제출 요구에 따라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굳이 싫은데 할 수 있는 건가요?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판단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요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출 요구했을 경우 제출하는 것이 약간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안 줘도 되는데 왜 주는 걸까요? 저는 이제 임의 제출 요구에 웬만하면 응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수사기관은 아무거나 임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요. 증거로 될 것이 명백하거나 증거로 쓸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임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임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어차피 수사기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강제로 압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임의 제출하지 않고 피의자가 해당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 압수 영장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할 우려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임의 제출을 하지 않고 강제로 압수되거나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실제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도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임의 제출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제가 지금 담당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핸드폰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범죄들 중에 대표적인 범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소위 카찰죄 등의 이제 불법 촬영죄와 마약 사건, 재산범죄 등이 있습니다. 임의 제출 이후에 이제 저희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만약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을 하게 되면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되신 의뢰인들 중에 이제 80% 정도 이상은 신고 당일에 적발된 영상,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여죄들에 대해 추가 입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아청물, 흔히 말해서 이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이제 음란물 등으로 이제 추가 입건되는 경우 사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히 캡처한 사진인데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몰아가서 혐의를 넓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서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에 대해서만 증거를 추출해 갈 수 있도록 분류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추가로 범죄 입건될 것들에 대해 가능성을 이제 줄이는 것이 저희의 노력 중 하나라는 건데, 그렇죠. 혹시 이미 제출은 왜 해야 되냐? 이미 제출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어떤 이유일까요? 수사기관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제출이 되지 않아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그렇죠.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리하게 압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재판에서 이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 수사관들이 교육도 꾸준히 받고 증거 수집에 있어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철저하게 증거 수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제출을 하는 게 좋다. 이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이 이미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경찰에게 이제 정중하게 이야기한 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이제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이미 제출과 강제 수사의 일종인 압수의 차이점, 이미 제출 요구 시의 대응 방법, 이미 제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